은퇴를 앞두고 있던 시절에는 누구나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은 인생의 생활비를 그려본다. 평생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온 전직 공무원이라면 더더욱 안도감을 가질 법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합쳐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 퇴직 후 불과 2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내며 결국 눈물을 삼켜야 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60세라는 나이는 아직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시기이기에 작은 고갈의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은퇴 생활의 민낯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준비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했고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1억 원가량을 수령했다. 그는 퇴직 후 아내와의 여행을 계획하며 마음껏 쓰기로 했다. 국내외 여행을 다니고 자녀 결혼을 돕고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일도 당연한 즐거움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나자 통장 잔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버티기 위해 적금을 해약하기도 했다. 여행을 다니며 얻은 추억은 남았지만 이후 생활은 불안감의 연속이었다. 그는 나처럼 성실히 산 사람도 은퇴 후에는 돈이 금방 줄어든다는 말을 주변 후배들에게 반복했다. 결국 김 씨는 지출을 대폭 줄이고 자녀와의 만남에서도 부담 없이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소도시에서 퇴직한 박 씨의 경우다. 그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었고 퇴직금을 받아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대부분을 썼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고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했으며 오랫동안 미뤄뒀던 치료비에도 돈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은퇴 이후의 생활비로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달 지출은 꾸준히 늘어만 갔다. 특히 혼자 지내는 박 씨는 외식이나 간단한 생활 편의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쓰게 되었다. 결국 그는 퇴직 2년 만에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젊은 친구들과 같이 알바를 한다는 게 서글펐다는 그의 말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준비된 연금으로만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맥락의 교훈을 준다. 정 씨는 퇴직 후에도 지인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며 술자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인 인맥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비용이었다. 한 번 모임에 나가면 회비, 교통비, 뒤풀이 비용까지 적잖은 돈이 빠져나갔다. 더 큰 문제는 체면이었다. 그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뜻 계산을 맡곤 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의 퇴직금과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생활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체면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생활 기반을 흔들어 놓은 셈이다. 뒤늦게 모임을 줄이고 생활을 조정했지만 이미 자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는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필요하지만 돈과 체면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를 궁지에 몰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생활비가 빠르게 바닥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볼 때 첫째, 퇴직 직후 보상 심리에 휩싸여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맞이한 해방감 속에서 여행, 취미, 인간관계에 돈을 쓰며 당장 눈앞에 즐거움을 좇는다. 둘째, 연금 개시 시점과 생활비의 공백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비 계획을 세운다. 은퇴 직후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반면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기 쉽다. 셋째, 은퇴 후에도 체면, 관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생활비를 갉아먹는다. 이는 특히 오랫동안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함정이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절제와 계획이다. 당장의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려는 마음은 이해할 만하지만 은퇴 생활은 길게 보면 20년에서 30년 이상 지속된다. 짧게는 2년 안에, 길게는 5년 안에 자금을 다 써버린다면 이후의 삶은 불안정과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된다. 특히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언제든지 생활을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생활비 지출 구조를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퇴직금의 사용처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여행이나 취미에 쓰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연금 개시 전 공백기를 버틸 수 있는 최소 생활비는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한다.
퇴직 후 불과 2년 만에 생활비가 바닥나 울 수밖에 없었던 전직 공무원의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안정된 직업과 성실한 근무가 반드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절제 없는 소비, 계획 없는 지출, 체면과 자존심에 얽매인 선택은 은퇴 후의 삶을 흔들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언젠가 맞이할 그날을 위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과제는 소득의 단절과 지출의 지속이라는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다. 특히 퇴직 후 불과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바닥나는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과소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은퇴 직후의 소비 패턴 변화, 둘째는 연금 제도와 금융 준비의 한계, 셋째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은퇴 준비와 이후의 생활 전략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을 어떻게 쓰고 지키며 또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은퇴 직후 소비 패턴의 변화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오랜 기간 쌓인 긴장감과 억눌렸던 욕구가 분출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 취미활동, 가족 지원, 지인 모임 등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현상이지만 문제는 그 시기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은퇴 초기라는 점이다. 현역 시절처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사라지고 연금 수령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공백기에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면 이후의 생활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생활비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제와 이행 계획이다. 단순히 돈을 쓰지 않는 절약이 아니라 하고 싶은 활동을 단계별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출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행을 하더라도 한 번에 큰 비용을 쓰기보다 연간 예산을 설정해두고 장기적으로 분배해야 하며 자녀나 가족을 돕는 지원 역시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연금 제도와 금융 준비의 한계도 생활비 고갈의 주요 요인이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있다고 해도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연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 구매력은 해마다 줄어든다. 여기에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돌발 지출은 계획을 무너뜨리는 주요 변수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 구조는 현역 시절과 달리 변동성이 크고 한 번 자산이 줄면 회복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은퇴 전 단계에서 연금 외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임대 수익, 소규모 사업, 자산 운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존재한다. 잘못된 투자 선택이나 무리한 창업은 오히려 자산을 더 빨리 잠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은퇴자는 고수익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안정적인 배당주나 공공임대주택 투자 혹은 소규모 부업 형태의 활동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은퇴 생활비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 체면과 관계 유지를 위한 과도한 지출, 자신이 여전히 현역일 때와 같은 소비 습관, 외로움으로 인한 충동적 지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퇴직자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경우 은퇴 후에도 그 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다. 모임 자리에서 선뜻 계산을 하거나 자녀에게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이 노후에 지켜야 할 최소 생활비마저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심리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은퇴 전부터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인간관계의 범위와 모임 참여 방식을 재설정할 것을 권한다. 관계는 유지하되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대면 모임을 줄이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거나 회비가 많이 드는 모임 대신 소규모 취미 활동 모임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은퇴 생활비가 불과 몇 년 만에 바닥나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개인의 의지와 절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은퇴 전후로 필요한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연금 제도의 보완과 의료비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은퇴 생활 시뮬레이션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은퇴 후 얼마의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은퇴자들의 노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전업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시간제 근로, 지역사회 봉사, 온라인 기반의 소규모 업무 등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생활비 압박을 줄이고 정신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를 넘어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과거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현재와 미래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작은 집으로 이사해도 소박한 취미를 즐겨도 인간관계의 폭을 줄여도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퇴직 후 2년 만에 생활비가 바닥난 전직 공무원의 눈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준비 없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위험하며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계획과 냉정한 선택 없이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여유롭더라도 먼 훗날의 자신을 위해 절제와 계획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 눈물이 아닌 웃음을 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